걸 보니까 CT랑 커서랑 비교를 해서 가끔 커서가 낫더라라는 거를 하나 말하기로 했었고, 여유가 되면은 웹 서비스 보안을 어떻게 이제 차례대로 걸어나는지도 하겠다고 했었는데, 일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리를 저보다 잘해 주더라고요. 먼저 CT라는 거를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개발자분들이시지만 이제 주로 웹 프로그래밍을 좀 주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SQL에 대해서 문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좀 드문 사례일 것 같아요.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쿼리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테이블인데 위드 키워드로 정의하며 요런 식으로 내가 임시로 정하는 거는 먼저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5 레벨 이상인 사람만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를 일단 일종의 이 쿼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뷰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, 이렇게 사용할 때 쿼리 안에 쿼리를 넣어서 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은 읽기가 힘들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정의한 공통 테이블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재기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, 이거를 쓸 때 이제 apply라는 SQL 함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한 게 언제인지 주문 로그를 이제 크로스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잘 쓰면 좋은데, 고급 기능이고 잘 쓰면 좋은데 이게 안 좋은 때가 있더라고요. 부장님께 혼났는데 어 이제 CT랑 커서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, 커서는 커서는 쪼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테이블들을 셀렉트할 때 그걸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while 문 안에서 루프를 도는 반복문이거든요. 그래서 SQL 서버는 사실 집합을 다루는 그런 대규모 데이터 작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강점이 있는데, 왜 굳이 한 줄 한 줄을 SQL을 해석하는 더 느린 그런 거를 굳이 쿼리에서 해야 되냐라는 이유로 잘 사용이 안 되긴 해요. 굳이 집합을 처리하는 SQL 서버에서 왜 굳이 커서를 해야 되는가? 한 줄 한 줄 하는 게 좋은 순간도 있더라고요. CT는 집합을 처리하니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고요. 그다음에 단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, 이 단계를 집합으로 하겠다고 하다 보면은 쿼리 단계가 너무 많아지면 힘들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상호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강하게 결합이 돼요. 그게 좀 불편했고, 그다음 커서는 if while과 if, else, if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뭐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, 음 한 줄씩 쓰는 건 약간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, 장점으로는 제가 이번에 처리했던 게 경력 증명서를 뽑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무슨 직급으로 있었나를 뽑아올 때 한 줄 한 줄 처리해도 아무런 이슈가 없을 거거든요. 솔직하게 이제 어떤 회사건 간에 뭐 호봉제 회사건 와서 이제 1 년에 한 번씩 호봉도 올려주는 그런 인사 명령이 추가로 붙는다 해도 1년 한 명이 이제 50 줄은 가질 수 있을까? 50 줄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커서를 쓰기 안 쓸 방법을 찾자고 엄청나게 긴 쿼리를 만드는 거보단 그냥 이제 셀렉트한 다음에 while 있으면 한 줄씩 한 줄씩 보고 그 한 줄에 대해서 if else를 하는 게 더 낫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공유 드려 보고 싶고요. 이걸 누가 제안했냐? 커서에 부탁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CT로 짜더라고요. AI를 통해서 쿼리를 짜는 거의 장점은 일단 어지간하면 나보다 고급 기술을 잘 쓰니까 성능상 최적화가 될 거다. 단점은 내가 이해할 때 피곤할 수 있다. 가끔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이 좀 자주 나타나더라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혹시 다른 궁금하신 게,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? 약간
데이터베이스 쪽이라 그냥 이제 "이런 게 있더라."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분 안 됐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건 좀 제가 양이 좀 많아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차례대로 이제 보완을 어떻게 했냐인데 그냥 라우팅 규칙 정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형식이다라는 걸 좀 더 명시적으로 해서 이제 다른 요청이 발생하거나 파일 실행을 좀 차단할 수 있다라는 설정도 해야 했고 그다음에 보안 헤더 설정들을 해야 했는데 CORS라고 웹 개발을 하면서 몇 개 보신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제 XSS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로그인 세션이 담긴 쿠키를 이제 훔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보안 헤더를 해서 브라우저가 이 사이트에 관련된 건 이 조건에서만 실행해라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약속을 주고받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. CORS도 마찬가지로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 도메인이 있는 것들만 이제 하위 요소로 가져올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네이버의 하위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들만 들고 올 거다. 근데 만약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어느 해커의 사이트에 있는 도메인의 페이지를 하위로 불러오면서 갑자기 로그인 쿠키가 탈취당하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있었고요. 뭐 CSRF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. 토큰은 설명 안 해도 되고 CSRF라고 해서 이제 이메일 본문의 링크를 눌렀는데 뭔가 갑자기 이상한 게 된다. 나는 그냥 이제 이메일을 봤는데 갑자기 내 SNS에 뭔가 글이 올라오거나 내 은행 결제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CSRF 취약점이 활용되는 공격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으로는 쿠키와 헤더에 동시에 담아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값을 미리 사전에 교환을 해요.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적어도 다른 곳에서 해킹을 못할 거다. 적어도 자기가 클릭을 하는 사고가 아니라 어떤 스크립트를 통한 이용은 좀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요청 비율을 좀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. 이제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들길 수 있게 제한 없이 열어두면은 디도스 같은 거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 하고 SQL 인젝션 방지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이제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게 하는 ORM 같은 걸 사용한다 할 때도 이제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비교할 때 비밀번호를 비교해서 맞거나 아니면 OR 1은 1이면은 "로그인을 성공시켜 주세요."라는 쿼리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입력값은 항상 고민해야 된다. 이게 무슨 문제있는지 이제 기록을 잘 남겨야 된다라는 것들도 중요했고 세션 관리도 액세스 토큰, 리프레시 토큰은 좀 흔한 이야기고 쿠키를 설정할 때 이제 이거는 HTTP 요청에만 함께 실려와야 된다. 자바스크립트가 접근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되고 HTTPS로만 전송하게 하세요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쿠키는 같은 도메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라는 범위도 쿠키에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좀 보편적인 쿠키 보안인데 이게 또 잘 안 다뤄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다음 이번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좀 특별했던 게 아이프레임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 아이프레임이 뭐가 문제였냐. 웹페이지 안에 다른 웹페이지를 액션처럼 넣는 HTML 태그가 있는데 좀 자주 쓰이긴 하는데 브라우저는 아이프레임 네모 페이지에 제약이 좀 있어요. 다른 도메인인 경우 쿠키 사용 제한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제한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외 처리들을 좀 열심히 삽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어쨌든 웹 보안을 할 때는 각 계층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요렇게 다 막아야 이제 우리 서비스가 이 모든 보호가 다 한 번에 뚫려서 사고가 날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. 그냥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또 한번 공유 들어 봅니다.